시베리아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일 텐데요. 곧 알게 될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 있는 지역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수 있고 실제로 사는 곳으로 미스터리와 현실이 어우러져 이곳을 세계에서 독특한 목적지이자 특별한 장소로 만듭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시베리아에 대한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구라그.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감옥일 텐데요. 죽음의 산으로 알려진 미스터리,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기, 아니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은둔 여성의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베리아는 자체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북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주로 러시아 안에 있습니다. 광대한 자연 경관, 극한의 기후, 그리고 독특한 역사와 문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외진 구석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면적은 무려 1330만 제곱킬로미터로 멕시코와 브라질을 합친 만큼 커요. 그럼에도 인구는 겨우 4천만 명이고 그중 70%가 도시 지역에 살죠. 시베리아는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76%를 차지할 만큼 거대하지만 기후와 생활 조건이 너무 극단적이라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예요. 제곱킬로미터당 3명밖에 안 돼요. 아마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곳에 세상과 격리된 거대한 감옥을 만들기로 결정한 거겠죠. 당신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멀고 생존하기 힘든 지역에 어떻게 감옥 같은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러시아 정권이 그곳에 가장 적대적이고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감옥을 만들기로 했죠. 바로 구라그예요. 그런데 감옥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는 호주의 삶과 과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처음에는 오직 감옥으로만 설계됐죠. 설명란과 영상 끝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보세요. 구라그로 돌아가서 가장 치명적이고 격리된 감옥. 구라그라는 단어는 러시아어로 교정노동수용소 본부라는 약자예요. 소련 시대에 시베리아는 고통과 억압의 대명사가 됐죠. 정치적 반대자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구라그가 먼 시베리아에 세워졌어요. 수천 명이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져 비인간적인 조건과 혹독한 환경에서 지치도록 일했죠. 구라그의 창설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방대한 천연 자원을 활용하려는 필요성 때문이었어요. 구라그 수감자들은 극한 조건에서 도로, 철도, 기타 인프라를 건설했어요. 하지만 공식 목적을 넘어 구라그는 공포와 절망의 장소가 됐죠. 생명이 가벼운 가치로 여겨지고 죽음이 늘 곁에 있는 곳이었어요. 수년에 걸쳐 구라그는 수많은 미스터리와 전설을 낳았고 최근에는 가장 유명한 수감자 중 하나인 러시아 반대파 변호사이자 정치인 알렉세이 아나톨리에비치 나발니의 죽음으로 알려졌어요. 나발니의 최근 사망 외에도 시베리아 숲에는 수천 명의 잊힌 수감자들의 집단 무덤이 가득하다고 해요. 버려진 수용소에서 유령들이 정의를 찾으며 떠돈다는 소문도 있죠. 이런 이야기들은 구라그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분위기를 더하고 인간의 잔인함의 깊이와 인간 정신의 저항력을 상기시켜줘요. 시베리아의 종교에 대해 말하자면 불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같은 다양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영토에는 여러 종교 전통이 있죠. 음식으로는 지역 특성상 주로 생선, 가금류, 사슴고기, 버섯, 산열매, 꿀이 주요 식재료예요. 시베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는 슈치, 감자와 고기로 만든 수프, 유명한 러시아 샐러드, 감자, 완두콩, 마요네즈로 만든 샐러드, 재미있는 이름의 또 다른 샐러드, 모피아레 천거, 천거를 감자, 비트, 당근, 계란, 마요네즈로 덮은 거예요. 그리고 전설적인 스트로가노프, 필레와 속을 채운 고기로 만든 전형적인 러시아 요리죠. 구라그와 조건 외에 시베리아를 독특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은둔적인 사람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타이틀을 당당히 차지한 사람은 시베리아 여성 아가피아 리코바로. 거의 84년 동안
시베리아 산맥에서 살았어요. 이웃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그녀는 정이나 교통수단 없이 재배하는 감자와 채소로 생계를 유지해요. 게다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매일 젖을 짜는 염소를 키워요. 리코바와 가족은 1946년 스탈린의 종교 박해를 피해 도망쳤어요. 그 후 네 자녀를 낳고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죠. 격리가 너무 심해서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을 모르고 지나갔어요. 1978년에 가족 외의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소련 지질학자 그룹이 스탈린이 죽었다고 알려줬죠. 1981년에 그녀의 세 형제가 죽었고 1998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 후 그녀는 그녀 집 근처로 이사온 지질학자 예로페이 세로프와 함께 살았어요. 예로페이는 2015년에 죽었고 그녀는 여전히 산속 오두막에서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차에 살고 있어요. 놀랍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도 놀라워요. 누군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게 특히 눈과 얼음이 끊임없는 곳에서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계속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당신은 시베리아 깊숙이에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영상을 멈추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게 우리를 지지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고마워요. 시베리아의 극한 기후는 이 지역의 가장 두드러지고 도전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긴 겨울과 짧지만 강렬한 여름으로 시베리아는 연중 극심한 온도 차이를 겪죠. 시베리아 기후의 주요 측면과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죠. 겨울철의 시베리아는 인간의 인내 한계를 시험하는 온도를 마주해요. 온도가 쉽게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죠. 시베리아 바람으로 알려진 차가운 바람이 추위를 더 키워 야외 생활을 극도로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어요. 깊은 동결로 강과 호수가 얼어붙어 물 공급을 방해하고 항해와 운송을 어렵게 하죠. 기후가 너무 극단적이라 여기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인정받는 작은 마을 오임야콘이 있어요. 인간의 인내를 시험하는 온도죠. 오임야콘은 추위의 극점으로도 불려요. 이번 마을이 역사적으로 영하 72도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무자비한 자연의 상징이 됐어요. 이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오임야콘 주민들은 극한 조건에 적응된 삶을 살아요. 공동체의 따뜻함과 전통적인 생존 기술이 시베리아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내는 데 필수적이에요. 시베리아 주민들에게 이런 극한 기후에서의 삶은 지속적인 적응과 특별한 회복력을 요구해요. 집들은 추위를 견디도록 설계됐어요. 두꺼운 단열재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으로요. 시베리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흥미로운 주택 중 하나는 유르트예요. 시베리아에서 유르트는 많은 공동체, 특히 유목민 목축인과 사냥꾼들의 삶의 필수 부분이에요. 이 이동식 구조물은 연중 대부분이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피난처를 제공하죠. 시베리아 유르트는 혹독한 날씨를 견디도록 설계됐어요. 튼튼한 구조와 열보온 재료로요. 중앙아시아의 전통 유르트와 달리 시베리아 유르트는 종종 장작 난로나 가스 히터 같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갖춰 가장 추운 날에도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해요. 게다가 벽과 지붕에 두꺼운 단열층이 있어 열을 유지하고 바람과 눈을 막아주죠. 쉽게 분해하고 운반할 수 있어서 시베리아 유목 공동체가 계절적인 방목과 사냥 패턴을 따를 수 있게 해요. 영구 주택 역할 외에도 유르트는 결혼식, 축제, 종교 의식 같은 사회적 문화적 행사에 사용돼요. 보시다시피 시베리아의 극한 기후는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쳐요. 겨울철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쇼핑이나 출근 같은 간단한 일도 영하 온도에서 거대한 도전이 돼요. 하지만 시베리아 사람들은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극한 추위를 피하기 위한 지하 통로 건설이나 가장 추운 달의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는 짧지만
강렬한 여름을 겪어요. 이 계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 30도 이상이 돼요. 거의 100도의 차이가 나는 놀라운 현실이죠. 겨울 최저와 여름 최고 사이요. 이런 맹렬한 기후 때문에 시베리아 사람들은 극한 추위에 맞춘 옷을 입어요. 그중 눈에 띄는 건 코소보로카. 시베리아 남성 전통 의상으로 같은 이름의 셔츠, 벨트, 바지로 구성돼요. 그리고 사라판, 여성 전통 의상으로 긴 드레스, 흰 긴 소매 셔츠, 벨트예요. 시베리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은 건 1959년에 일어났어요. 이 수수께끼는 전 세계적으로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지역 이름이 이고르 디아틀로프, 그 비밀 속에서 목숨을 잃은 등반 그룹 리더의 이름을 딴 거예요. 불명확한 상황에서요. 디아틀로프 고개는 시베리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의 무대가 됐어요. 9명의 학생들의 시신이 극도로 이상한 조건에서 발견됐죠. 그들이 잠든 텐트는 안쪽에서 찢겨 있었어요. 급히 도망친 듯이요. 하지만 가장 불안한 건 시신 상태였어요. 외부 상처가 없음에도 일부 학생들은 심각한 내부 외상을 보였어요. 큰 충격의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죠. 게다가 일부 학생들의 옷에서 높은 방사능 수준이 발견됐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한 여성의 혀와 눈이 없다는 발견이었어요. 이 사건에 공포의 분위기를 더했죠. 디아틀로프 고개 미스터리는 수년에 걸쳐 수많은 이론과 추측을 낳았어요. 일부는 눈사태나 극한 날씨 조건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제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지의 힘, 예를 들어 예티 같은 신화적 생물이나 비밀 군사 활동을 추측해요. 특히 일부 여성들에게 혀와 눈이 없었으니까요. 미스터리와 비극을 제쳐두고 이제 이 먼 지역의 가장 큰 아름다움을 탐험해보죠. 시베리아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광대한 영토예요. 웅장한 산맥부터 고요한 호수와 무성한 숲까지 시베리아는 그걸 볼 행운을 가진 사람들을 숨죽이게 하는 자연 다양성을 제공해요. 바이칼 호수, 시베리아의 진주로 알려진 건 이 지역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에요. 맑은 물과 신비로운 깊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호수로 독특한 생물 다양성과 놀라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겨울의 바이칼은 마법 같은 풍경이 돼요. 얼어붙은 물이 크리스탈 같은 얼음 형상을 만들죠. 눈의 향연이에요.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 저장소로 지구상 모든 비동결 민물의 20%를 담고 있어요. 게다가 깊이가 1680m로 가장 깊어요. 시베리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독특한 곳은 우랄 산맥이에요. 이 산맥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고 숨막힐 아름다움의 산맥이에요. 뾰족한 봉구리, 깊은 계곡, 광활한 숲으로 우랄은 하이킹, 등반, 탐험 애호가들의 천국이에요. 인상적인 경관 외에도 우랄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정착지와 전통을 가진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어요. 바이칼 호수와 우랄 산맥 외에도 시베리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숲으로 여기는 지구상 가장 매혹적인 숲 중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시베리아 타이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숲으로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에 끝없는 침엽수로 펼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독특한 생태계는 놀라운 야생 동물 다양성의 집으로 곰, 스라소니, 무스 등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타이가의 색상, 여름의 무성한 녹색부터 겨울의 밝은 흰색까지 비교할 수 없는 시각적 스펙터클을 만들어요. 또 다른 놀라운 곳은 캄차카 반도예요. 활동적인 화산, 끓는 간헐천, 뾰족한 피오르, 편안한 온천으로 가득한 자연의 낙원이죠. 시베리아의 이 먼 구석은 러시아 풍경의 거칠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는 모험가와 자연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예요. 캄차케는 놀랍게도 불교의 존재가 있어요. 아시아 다른 지역만큼 두드러지진 않지만 캄차케는 주로 몽골과 티베트 이주자 후손들로 구성된 작지만 중요한 불교 공동체가 있어요. 이 불교인들은 지역에 사원과 수도원을 세워 야생 시베리아 풍경 속에 영성과 평온의 오아시스를 만들었어요.
시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인 유명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자랑해요. 이 노선은 상징적인 도시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해요. 9,088km 이상 뻗어 장엄한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을 가로지르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여행을 생각 중이거나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알고 싶다면 완전한 여행은 약 7일 6박의 서사시적 모험으로 여행자들이 러시아의 문화적 경관적 다양성에 몰입할 기회를 주죠. 잊을 수 없는 여정이에요. 여러 옵션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3등석 여행은 약 800유로나 860달러예요. 좀 더 편안함을 원하면 2등석은 약 1,500유로, 즉 1,600달러죠. 반면 1등석으로 편안하게 여행하려면 3,000유로나 3,200달러 이상이에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중한 계획과 사전 예약이 핵심이에요. 다양한 기차와 서비스 클래스 옵션을 조사하고 시간표와 도중 가능한 정차지를 익히는 걸 추천해요. 게다가 여행 계획 시 기후 조건과 계절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시베리아는 특정 시기에 극한 온도와 예측 불가능한 날씨를 겪을 수 있으니까요. 도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행은 평생 한 번의 경험으로 극한 추위나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지구 구석의 고독을 겪지 않고 시베리아의 광활한 아름다움과 풍부한 역사에 몰입할 기회를 주죠.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베리아는 여전히 수수께끼예요. 아름다움과 잔인함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풍경으로 얽힌 대지의 땅이에요. 가장 어두운 도전과 미스터리부터 가장 눈부신 경이와 현실까지요. 시베리아 여행은 확실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기를 바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보셨듯이 매주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영상을 가져와요.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놀라운 영상들이에요.